안녕하세요. 오늘은 가까운 지인에게 내 아이를 맡겼을 때 일어나는 일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유학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내 아이는 아직까지는 정말 불안합니다. 이 어린아이를 정말 누구에게 맡긴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게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따라가 주면 참 좋긴 하겠는데 우리 사정상 엄마가 따라갈 입장도 못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민하다가 저는 제가 캐나다에 있는 우리 아는 사람 집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경우를 제법 많이 경험을 합니다. 이게 유학의 불문율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첫째가 아는 사람 집에 맡기지 말아라. 이게 너무 조금 말이 좀 그렇죠, 그죠? 근데 왜 아는 사람 집에 맡기지 말아라라는 그런 불문율이 생겼는지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보낼 때는 안심이 되죠. 사실 우리는 한두 달만 이렇게 건너면은 뭐 이모가 살든지 고모가 살든지 아니면은 어린 시절 유치원을 같이 보냈던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캐나다를 가게 됐다. 그래서 내 아이도 같이 좀 데리고 가달라.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이런저런 일로 지금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밖에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 뭐 한두 명 정도 외국에 사는 사람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인한테 이렇게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보낼 때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를 들어서 뭐 이모라든가 고모라든가 뭐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안심이 되죠. 안심이 되죠. 근데 문제는 보내고 나서부터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있잖아요. 남의 집에 산다라는 것은 불편한 겁니다. 애나 어른이나. 그렇죠? 내 사랑스러운 아이를 가장 가까운 이모 집에 한번 맡긴다고 치자고요. 이모 집에 맡기면은 갈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편하죠. 뭐 이모가 얼마나 예뻐해 줄 거예요. 그죠? 근데 말이 잘 통하는 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 집이니까 당연히 말이 잘 통하죠. 그러니까 아이는 이게 남의 집에, 이모 집이라도 나면 내 엄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좀 엉뚱한 행동을 하고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애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게 있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OSS는 부모를 대신하는 일을 한다. 근데 아무리 부모를 대신하는 일을 정말 잘해줘도요. 완벽하게 부모의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잘못한다 그래도 혼내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게 내 아이는 막 그냥 심하게 혼을 내도 돌아서면 그래도 피부치니까. 근데 한 달이 건너면은요, 그렇게 혼낼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서로 낯선 행동을 하게 되면은요, 아이도 그렇고 그 지인이 뭐 이모가 됐든 고모가 됐든 잘 아는 분이 됐든 그분도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죠. 얘 왜 이럴까? 나중에는 심지어는요, 맞아. 이 엄마도 약간 이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으니까요. 그 아이가 이제 당연히 한국에 계신 엄마 아빠하고 통화를 하겠죠. 그런데 아이들은요, 항상 자기 편에서 유리하게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처음에는 아이가 불평불만을 해도 엄마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요, 애니까 그러려니. 내가 믿는 우리 이모가 고모가
얼마나 사람 좋으시고 얼마나 우리 애를 어렸을 때부터 예뻐했는데 아유 그럼 알지. 예. 근데 그게 참 묘한 게 있잖아요. 그게 참 묘한 게 그게 자꾸 듣다 보면은요 약간 고개가 갸우뚱거려져요. 진짜 우리 애가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불편한가?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뭔가가 마음속에 쌓이기 시작한다고요. 예. 그리고 어느 순간에 폭발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게 폭발합니다. 예. 만약에 폭발을 안 하면 마음의 병을 앓게 됩니다. 예. 항상 거의 그렇더라고요. 거의 그렇더라고. 여러분 제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오늘 당장 여러분 저 요즘 가까이에 지내는 한국에서 가까이 지내는 친구 있잖아요. 서로 맞바꿔서 딱 3일만 지내보세요. 어? 딱 맞바꿔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지혜다. 그럼 지혜야 저쪽이 만약에 자혜다. 자혜네 집에 가서 너 일주일 있고 자혜는 우리 집에 갖고 일주일 있고 한번 맞바꿔서 일주일까지도 못 살아. 3일만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실감 날 거려. 실감 날 거야. 아마 말은 안 해도 지혜 엄마가 자혜를 볼 때 어머 자혜가 이런 애였나? 좋은 점도 물론 보이지만 좋은 점보다는요 좀 부족한 점이 자꾸 보입니다. 예. 처음에는 그게 그러려니 하고 애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넘어가다가 앞서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자식이 아닌 사람을 뭐라고 타이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한계가 있다고.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 잘 통하다 보니까 아이는 당연히 불편한 거를 자기 편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한국에 계신 엄마는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이런 걸 이제 전문용어로 인질 효과라고 그럽니다. 내 아이를 지금 맡겨놨잖아요. 말을 함부로 못해. 내가 요구하고 싶어도요, 함부로 요구를 못합니다. 왜? 내 아이를 맡아놓고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좋은 것만 생각하죠. 우리 뭐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생각이 바뀐다고요. 그리고 이 인질 효과 때문에 내 아이를 맡아놓고 맡겨놓은 입장에서는 늘 죄인이 되죠. 그래서 요구를 함부로 못해. 소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OSS 같은 데다 맡겨놓으면은요, 홈스테이를 바꿔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쳇말로 업체잖아, 업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당당하게. 그런 시스템도 있고. 근데 이게 가까운 지인한테 맡겨놓으면요, 그게 안 되더라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지인은 거기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 쉽게 얘기하면 교포죠. 이 교포들은요, 한국 사람들하고 교육 방식이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요. 우리 애는 거기에 가가지고 2년, 3년, 5년 이렇게 키울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냥 길어야 1, 2년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그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우리 애는 당분간 갔다가 돌아올 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서양식으로 키우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것도 문제가 돼요. 우리는 우리 교육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죠. 다시 얘기해서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뺑뺑이 돌리고 뭐 외우고 이게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아이는 아예 외국에서 교육을 시키겠다. 우리는 이민을 갈 것이다. 그러면 사실 또 문제가 조금 덜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1, 2년 있다가 어차피 돌아와서 한국에서 학교를 다녀야 된다. 그럴 때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교포들의 입장에서는요. 교육관 자체가 한국 부모들이 애들을 가르치는 거하고 교육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꾸 한국 부모를 설득시키려고 그러죠. 그 애 잡는 거야. 왜 한국은 그렇게 교육을 시켜? 애들은 지금은 마음껏 놀아야 돼.
예컨대 이제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 교포인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은 놀아도 됩니다. 아니, 사실 노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그냥 수업 끝나면 공도 차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학교를 다닙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막 공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다 알아요. 그렇게 막 그냥 책밖에 돌리고 학원 다니고 이게 옳지 않다는 거 안다고요. But 그러나 한국에서 대학을 가고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나는 한국에서 대학 보내기 싫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돈이 필요해요.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아이는 어차피 서양 교육을 시킬 것이다. 그러면 조금 덜합니다. 그 충격이. 그리고 우리 아이는 뭐 중학교 이후에는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교육을 시켜 아예 그렇게 마음을 먹었거나 우리는 이민 갈 거다. 그러면은 조금 덜한데 단기간 그냥 1, 2년 애를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서 영어 공부 좀 하고 오라고 보내는 그런 상황일 때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아이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국에 계신 부모가 우리 아이는 1년 있다가 또는 1년 반 있다가 한국에 들어서 한국 학교를 다닐 거니까 거기서도 열심히 공부해야지 돼요. 교포들은 그거 수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자기 아이들도 또래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자기 또래, 자기 자식을 교포들은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 나라 방식으로 애들을 교육시켰다가는 귀국하고 난 다음에 한국 학교 못 다닌다니까. 못 다닌다니까요. 그게 문제라니까. 예? 그거 어떻게 하냐고? 여기 있잖아. 내가 그랬잖아요. 예? 제가 지금 왜 오성식 국제학교라는 유학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왜 제가 이걸 지금 하고 있냐고요? 예? 미국에 우리 애들을 데리고 가서 미국식으로 애들을 키우고 나니까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 이민 가자, 아니 미국 가자, 미국 가자 노래를 불러서 어쩔 수 없이 캐나다로 제가 이민을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있고 나중에 우리 애를 서양 교육을 시킬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은 그래도 그나마 그거는 봐줄 만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사이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예, 믿는 사람, 가까이에 있는 사람 전 많이 봤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경우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어떤 엄마가 한국에서 너무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서부터 가까이에 지냈어. 그래서 이제 기러기 엄마로 가 있어. 그 엄마가. 그래서 우리 애를 거기다 맡겼어. 둘 중에 하나예요. 뭔 일이 있던가, 뭔 일이 일어나든가, 그래서 엄마가 그냥 열받아갖고 달려가든가, 아니면 애를 데리고 오든가, 아니면 엄마 병이 나든가, 그렇더라고. 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 앞서 드린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애 보내고 나서 사이가 안 좋아진다니까요. 사이가 안 좋아져. 예, 그래서 오히려 떨어지고 나면 다시 조금 원상회복이 되는데 완전히 원상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내 아이를 맡기면 안 됩니다. 예, 힘든 일이 꼭 생기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같은 논리로 이 홈스테이를 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OS에서도 캐나다 가정도 있고 뭐 한국인 가정도 요즘은 몇 집 있습니다. 한국인 가정이 좋은 점도 있어요. 일단은 식사가 좋죠. 한국 밥을 주니까 굉장히 좋죠. 네. 한국인 가정에서도 그 집에 애들을 이제 거기서 태어나야 되니까 영어로 하죠.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한국의 부모가 한국에서 이민 가신 분들이니까 물론 이제 우리 규칙상 한국인 부모라도 한국말을 할 줄 알아도 우리 OSS 학생들의 경우에는 영어로 꼭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한국인 가정이 몇 집 생겼어요. 그래서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요, 부모들, 한국에 계신 부모들이 그 홈스테이를 하고 계신 한국인 엄마 아빠하고
직접적으로 통화를 안 하는 게 좋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직접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잖아요. 서운한 게 자꾸 생기더라고. 자꾸 서운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호흡을 하시는 이 한국 부모 입장에서는 간섭받는 것 같고, 뭔가 뭐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고, 또 애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한국말을 하고 그러니까 자꾸 통화하니까 한국말 들리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한국말을 하겠죠. 아이에게는 영어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즘은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들이 요즘 신세대 부모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홈 엄마 아빠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통화를 하고 뭐 페이스북을 열어가지고 아이들의 사진도 직접 보내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게. 왠지 아세요? 어떤 불만이 생기고 그러면은요, 엄마 아빠가 직접 나가서 해결하기가 참 힘들어요. 오히려 저희에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들은 공적으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잖아요. 업무 처리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조금 잔인할지 모르고 냉정할지 모르지만, 네. 그런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가까운 사이가 되어버리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리두기가 참 중요합니다. 거리두기가 중요하고, 아이들이 약간 서양 사람 집에 있으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건 서양식인가 보다. 그러고 넘어갑니다. 이게 한국 사람 집이나 잘 아는 사람 집에 있으면은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불만이 되는데, 서양 사람 집에 있으면은 이게 서양 사람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더라고. 이해되세요? 예, 그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쪽 문화가 그런가 보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드는데, 이게 말이 잘 통하는 한국 사람 집이면은 이모가 왜 이러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간 얘 거리 두는 게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렇게 지인에게 맡기는, 아는 사람 집에 맡기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아는 사람 집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이들은 정말 다 적응을 잘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적응을 잘합니다. 예. 아이를 보내놓고 나면은요, 아니 우리 아이에게 저런 면이 있었나 할 정도로 깜짝깜짝 놀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만큼 그렇게 부모를 찾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불편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내리사랑이어서 엄마 아빠 안 찾습니다. 서운하시죠, 오히려. 예,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적응을 못할까봐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진심으로 드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아이를 아는 사람 집에 보내고 한 달 정도 지내잖아요. 그럼 이제 그래도 아는 사람 집이니까 한국말하고 한국 음식 먹고 적응 잘하겠죠. 적응 잘하겠죠. 한 달 정도 지나면은요, 욕심이 납니다. 어떤 욕심이 나냐고요? 가만히 있어봐. 우리 애가 저게 놀러 간 게 아니잖아. 공부하러 간 거잖아. 욕심이 난다고. 그런데 이렇게 전문교육 기관에서 애들을 돌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지인이 애들을 데리고 있으면은요, 그게 부모님의 욕심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예, 우선 첫째, 매일 국어하고 수학,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거 꼭 해야지 됩니다. 그거 안 하면은요, 한국에 돌아와서 학교 다니는데 100% 펑크 납니다. 예, 국어 수학 매일 해야 돼요. 그리고 책도 엄청나게 읽고, OSS에서 하는 거 보세요. 아이들 맨날 영어로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책 엄청나게 읽히죠. 라이팅 굉장히 많이 하죠. 스피치 대회도 하죠. 발표도 하죠. 그리고 홈스테이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해결하려고 또 자기가 또 노력도 하죠. 물론 거기에서는 머리도 쓰고 고민도 하고 하죠. 예. 그러나 그런 고생을 하고 뭔가 고민도 하고 이런 과정이 결국은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성장하는 거잖아요. 아는 집에 맡기면 아이들은 아주 쉬운 방법으로 살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 뭐가 힘들면 엄마 하고 전화합니다. 이모가 뭐라 그래? 이러고. 그럼 엄마가 또 다 해결해 줍니다. 나중에는 이모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유,
모르겠다.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주자.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된다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매일 공부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그거 쉬워 보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더군다나 교포들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공부시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주로 예체능 많이 하죠. 예, 무슨 뭐 스케이트 타러 가고 하여간 축구하고 이런 거 많이 하죠. 예, 우리처럼 공부 안 시킨다고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애가 나중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계속 공부하거나 아니면은 엄마 아빠가 이민을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래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공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예. 전에 1년간 호주에서 유학을 하고 OSS로 건너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얘가 어떻게 1년 동안을 호주에서 살았다는 아이가 영어가 이거밖에 안 되지? 예.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거기도 이제 교포 집에 있었는데 거기 집에 가면은 한국 사람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집에서는 얘기하고 그리고 즐겁게 게임도 하고 놀고 울랄라 즐겁게 학교에서만 영어를 한 거죠. 그래도 아이들은 말은 곧잘 합니다. 예. 한참 때 애들은요 학교에 이렇게 영어로만 이렇게 던져놔도 말은 곧잘 한다고요. 근데 있잖아요. 글과 함께 영어를 배우지 않으면 영어의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글과 함께 배우지 않으면. 그래서 OSS에서는 책을 그렇게 많이 읽히는 거거든요. 예. 이거 책 빡세게 읽히고 그리고 스피치도 하고 그다음 OSS는 그거 외에도 플래너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계획을 자기가 세워서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그것을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시간 관리하는 것도 배우고 문제 해결하는 것도 자기가 배우잖아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게 얼마나 큰 성장이에요. 근데 그럴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호주에서 살다 오는데 너무 기대 이상으로 영어가 안 돼 있더라고.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더라. 그 엄마가 이제 OSS에 다니면서 하시는 얘기가 네 선생님 호주에서 1년 동안 잘 놀았어요. 그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 놀다 오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아니시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OSS에서는 애들 끝나고 나면은 3시서부터 7시 반까지 그 긴 시간 동안을 공부시키고 이런저런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주말이면 프로그램들이 쫙 짜 있어가지고 다양한 경험도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데 일반인 가정에서 어떻게 그거를 해요? 그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 왜냐하면 거기에 계속 살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돌아와서 한국에서 또 한국 학교를 다녀야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아이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에 돌아와서 아이가 얼만큼 멋지게 학교 생활을 하느냐가 달려있다고요. 자칫 잘못하면은 돌아와서 계속 엄마 나 캐나다 갈래 미국 보내줘 이타령한다니까. 이타령한다고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캐나다를 이렇게 간다라는 거, OSS를 가서 캐나다에서 이렇게 OSS 유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거 자체가 이미 돈 주고 고생길을 스스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내 엄마가 아닌 사람, 그 캐나다 엄마를 맘 하고 부르고 내 나라 말이 아닌 영어를 써가면서 대화를 하고 내 입맛에도 안 맞는 캐나다 음식을 아침 점심으로 먹고 다 불편하죠. 뭔가 게 다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그럼 불편함을 그 비싼 돈을 주면서까지 불편함을 각오하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 선생님들이 그만큼 아이들을 탄탄하게 뒤에서 지켜주고 있잖아요. 18년 동안 그런 일을 해온 OSS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인생 선물이었다라고 말이죠. 예. 여러분 있잖아요. 눈치 보는 것도 어느 정도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예. 서양 사람 눈치도 보고, 내 엄마가 아닌 엄마를 엄마 이렇게 부르는 그런 눈치도 보고, 그거 꼭 나쁘다고 생각할 것만은 아닙니다. 걱정 안 하시고요. 그런 것도 다 배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는 사람한테 맡겼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귀국하고 난 다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되냐면 OSS를 다녀온 아이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가장 큰 문제는 매일 국어와 수학을 챙기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캐나다에 가는 건 영어를 배우러 가는 거지만 거기 가 있는 동안에도 두 가지를 꼭 해야 돼요. 하나는 국어 수학을 매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공부하는 습관을 놓치고 오면 안 돼요.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한국에서는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학교 끝난 다음에 다 학원 다니잖아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전부 다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캐나다에서는요, 거꾸로예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대부분 놀아. 그게 그들의 그냥 평균이에요. 그냥 놀아. 공 차고 놀고, 즐겁게 놀아. 노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 나라 시기대라는 거지. 한국에 돌아서 학교 다니려면 그렇게 현지 적응 잘하는 것처럼 즐겁게 놀다 보면 한국에 와갖고 학교를 못 다닌다니까요. 학교를 못 다녀요. 근데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기록이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가갖고 처음에는 그런다니까요. 우리 아이가 적응만 잘하고 학교만 잘 다니면 소원이 없겠다. 근데 학교 못 다니는 없어요. 모든 아이들이 학교 생활 다 잘합니다. 영어가 안 되니까 학교 생활 못할 것 아니라니까. 아이들 영어 못해도 학교 다니는 거 즐겁게 잘 다닙니다. 초등학생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은 모든 아이들이 학교 생활 다 잘한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언뜻 아이들이 적응 잘하면은 막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영화에서 봤던 뭐 애들 축구 같이 하고 막 이런 거 같이 하고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예쁘고 환상적이잖아요, 그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런 상태로 즐겁게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잖아요. 애들 학교 다니기 싫어합니다. 거기다가 국어 수학까지 펑크가 나잖아요. 정말 심각해집니다. 초등학교 때는 잘 모르는데 그런 상태로 있다가 중학교 가잖아요. 정말 심각해집니다, 이때는. 정말 명심하셔야지 돼요. 유학 가서 꼭 두 가지는 지켜야 된다니까. 하나는 의외로 한국 국어, 한국 수학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 두 번째, 공부하는 습관을 놓치고 오면 안 된다. 거기 가서도 빡세게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빡세게 공부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한국에 돌아왔고 애들 다시 뭐 한국 돌아왔고 학원 안 다닐 거예요? 한국 학교 안 다닐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시스템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OSS는 그래서 귀국 후에 아이들이 적응을 잘 할 수 있게끔 매일 국어 수학도 하고 공부도 빡세게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돌아와서도 수업 결손이 없고 학교를 잘 다니고, 그래서 공부 잘해서 뭐 의대도 가고 치대도 가고 쭉쭉쭉쭉 뻗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배워갖고 온다는 거. 그건 뭐 정말 탁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민 갈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 그런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나중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보낼 계획이 확실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이 점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까운 사람에게 내 아이를 맡기는 것은 이 유학을 이야기할 때 불문율, 그건 가장 권하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또 다른 어떤 거는 우리가 권하지 않냐면
두 번째 권하지 않는 거는요, 엄마와 함께 떠나는 유학입니다. 엄마와 함께 떠나는 유학, 좋은 점도 있죠, 당연히. 근데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들고 결과는 OSS 보낸 거에 절반 될까? 정말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엄마하고 떠나는 기러기 유학은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세 번째 권하지 않는 유학의 형태는요, 이런 거예요. 아빠가 또는 엄마가 대학교 안식년, 그래서 이제 1년간 교환교수로 연구교수로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 여기를 여러분 보면 되게 부럽죠. 아빠가 1년간 이렇게 대학교 강의 쉬고 연구년을 맞이해서 본인이 다녔던 대학이라든가 어떻게 이렇게 간다. 연수를 간다, 1년간. 그 따라가는 아이들 보면 너무 부럽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엄마들이 여보 당신은 왜 대학 교수도 안 해가지고 옆집 애가 아빠 보니까 너무 부러워. 그런 경우 있죠? 아닙니다. 절대 그거 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왜냐면은요, 그렇게 따라가면은요, 대부분은 그렇게 따라갔다 거기서 계속 대학까지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는 뭐 별 문제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거기 가는 경우는. 그러나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논리예요. 거기에 가 있는 동안 국어 수학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공부 빡세게 시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1년 동안 아빠는 거기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빠들이 그래요. 내가 방학 때마다 올게. 대학 교수로 이제 방학이 기니까. 그런데요. 그러면 만약에 애가 초등학생이라 그러면 몇 년을 떨어져 있는 겁니까? 대학 갈 때까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게 좋은 방법일까? 아니라니까요.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오시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권하지 않는 유학 형태는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 국무부에서는 공립학교 교환학생 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환학생 유학.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이건 미국 그 정부에서 공립학교에 그 중학교 2학년 이상인가를 이렇게 무상으로 공립학교를 다니게 해줍니다. 홈스테이 비용은 물론 냅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립학교 등록금은 세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등록금은 세이브를 할 수가 있다고. 근데 홈스테이를 내 맘대로 바꿀 수도 없고 정해준 데 가야 되고, 그 다음 문제는 오후 3시에 끝나고 나서 밤 10시까지 뭐 할 거야? 오후 3시부터 끝날 때까지 밤 10시까지 9시까지 뭐 하냐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유학 비용은요, 학교에다 내는 정규학교 등록금은 유학 전체 비용에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애들 학교 보낼 때 학교 등록금 사립학교를 보낸들 그 등록금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실제로 많이 드는 비용은 방과 후에 가액 공부 비용이 절대 다수죠. 절대 비용이 가액 공부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유학 비용도 절대 비용이 가액 공부 비용입니다. 즉 방과 후 정규학교 끝나고서부터 잘 때까지 그때를 어떻게 관리해 주느냐의 비용이 절대 비용입니다. 유학 비용에. 그래서 그 단순하게 공립학교 등록금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보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권하는 유학 형태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지인한테 유학 맡기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또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한 학기 정도만 맡겨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 학기 정도만. 왜냐하면 1년 등록금을 확 내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한 번 낸 등록금은 반환이 안 되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한 학기 이렇게 보내보면 한 3달만 지내보면요 답이 나오거든요. 한 3달 지내보면 답이 나옵니다. 와, 이렇게 택하기를 잘했구나, 또는 이게 실수였구나, 답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다음 학기는 또 OSS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어떤 세컨 초이스, 플랜 B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적어도
그동안 이제 OSS를 경험하신 많은 분들, 제가 OSS 오성시 국제학교를 만든 이유도 저의 그런 경험에서 결국 그 다른 분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뭐 말하자면 기록으로 간 거잖아요. 저희는 가족 모두가 미시간에 가서 2년 동안 살다 왔는데 돌아와서 우리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결국은 이민을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18년의 경험을 통해서 저희는 많이 배웠습니다.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이 성장기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시간은 나중에 돈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이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아이들에게 사용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OSS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인에게 내 아이를 맡기려고 계획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보시라 하는 뜻에서 오늘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